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판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찬준입니다. 무난한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에 왔는데 좋아하는 종목들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행동이 빨리 안 가네. 생각보다 확실히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확실히 행동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직업 투자자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단호하게 결정을 못 내리네요. 그렇죠. 뭐 저평가 금융주들, 은행증권보험 네. 좋은 거 같긴 한데 네. 그걸로 포트 대부분을 채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없겠죠. 서진식 교수님 말고는 서진식 교수 신났겠다. 없지 않을까. 지금 다음에 하면 맛있는 거 얻어 먹어야 되겠다. 네. 오늘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1.3% 네.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도 한 1%씩 올랐잖아요. 네. S&P 1%, 나스닥 1.4%, 뭐 비슷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가 4% 넘게 올랐는데 그렇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소형주들이 4%도 못 올랐다는 거는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소형주였어? 소형주죠. 아주 글로벌 중소형주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오늘 그래도 보험, 뭐 증권, 건설 이런 저평가 우량주와 게다가 좀 밸류업들 오늘 좀 많이 올랐고, 오늘 그리고 배당 여기에는 등장은 안 하지만 제가 이제 배당을 좀 주는 주식들을 좀 들고 있었거든요. 잘 가더라고. 다 잘 가. 배당 많이 5% 이상 배당 주는 주식들이. 네, 오늘 보험주 중에는 DB손보가 거의 9% 상승, 한화손보가 삼성생명하고 같이 4, 5%씩 상승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뿜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2등했는데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대우건설이 4, 5%씩 상승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좋죠. 네, 전기가스에서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가 4%씩 상승했고, 증권주에서는 삼성증권이 5%, 한양증권 4%대 증권주들도 의미 있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떨어진 건 의약품. 오늘은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LCT 바이오센서도 6% 빠졌고요. 대원제약, 국제약품, SK 바이오사이언스, 신풍제약, 파미셀, 진원생명과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서 좀 많이 올랐던 회사를 조정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금이 뻔하니까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시장 자금이 많으면 미국 시장도 있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뭐 밸류업도 좋고 뭐 반도체 미국에서 올랐으니까 이렇게 하면 쭉 다 올라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오른 쪽만 올라.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생각보다 마이크론이 0.6%밖에 안 올라서 뭐 삼성하이닉스 그렇게 좀 기대가 과했나 싶기도 합니다. 엔비디아만 좋았지. 네, 오늘 건설주들이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88 부동산 대책 이후로 수도권 부동산 선호도가 그래도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유한타증권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건설사들의 수도권 수주 금액이 올해 1월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수도권의 부진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못 받을 우려가 높은 이 비수도권 대신에 수도권 수주에 좀 집중을 하면서 수익성을 좀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하고, 88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내용들이 뭐 미분양 매입 확약,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도권의 공급 부족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수도권 부동산을 선호하는 현상은 지금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부터 24년 상반기에 분양 현장 비중이 높은 기업이 현대산업개발이 한 44% 비중되고요. GS건설이 36% 되는데 이 중에서 뭐 수도권은 GS건설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요즘에 부동산 경기 화랑에 힘입어서 같이 좀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GDP 대비 100%니까 공간은 많이 있네요. 한 120% 넘어가면 절단 나거든. 130%, 120%. 근데 끝은 어딘지 모르지만 그게 약간 130%가 고점이다, 150%가 고점이다. 가늠하는 게 정말 아무도 그렇죠. 트리거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 사실 옛날부터 막 2010몇 년, 2015년 막 그때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때 한창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올 때 2017년, 18년에도 그랬고 조금 부동산 반등하니까 이제 가계부채 얘기 나오면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참 가늠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뭐 어떤 지표 가지고는. 어찌되었건 지금 그 부동산이 금융상품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주거가 아니라 상품으로, 그러니까는 내 재산을
보관하고 내 재산을 보관하기 좋은 뭐 금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 보관하기 훨씬 더 용이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세금 제도에 있어서는 아직 금투세가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금투세까지 생기면 월등히 부동산이 조금 유리해지죠.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 반복하나 싶은데, 네. 연말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투세 올해는 시행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제 4%대 올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시총 2위로 등극을 했고요. 엔비디아 차트 보니까 거의 뭐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더라고요. 다 복구했습니다. 네. 네, 골드만삭스가 2분기 EPS가 추정치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도 135불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AMD도 엔비디아하고 같이 4%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AMD는 이제 서버 제조업체 네. GT 시스템즈 이런 여기를 이제 49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네. 이제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뭐 AI 칩 산업이 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좀 시장을 반영을 한 것 같은데 뭐 데이터 센터 업체를 위해서 서버 컴퓨터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하이닉스 부사장이 매그니피선트 7 빅테크들에서 HBM 맞춤 제작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언급을 공식 석상에서 좀 했습니다. 뭐 M7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이들 업체들을 일컫는데 여기 19일 날 그 했던 발언인데 2000 포럼 2024라고 SK그룹에서 했던 행사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포럼에서 SKT 사장은 현재 AI 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성장해서 버블이나 뭐 캐집 논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AI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라고 언급하면서 SK그룹도 잘 하이닉스도 좀 준비를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돈 버는 사업자가 없긴 하지만 그 벌써 이제 AI를 접목한 업체들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뭐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되고 이런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로봇이나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발전이 엄청나게 좀 최근에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여러 이제 빅테크들뿐만 아니라 일반 뭐 스타트업 베니스들 중에서도 자체 칩을 설계하려고 하는 이런 개발 과정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좀 포착이 돼서 오늘 좀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을 해서 패밀리스 업체나 디자인 하우스들이 오늘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뭐 HBM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HBM 관련주들은 뭐 그 장 초반에 많이 급등했다가 전강 후약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들 오늘 좀 가온칩스 같은 회사들은 아주 급등을 했고요. 인도에서도 인도의 우버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기업인데 올라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2026년도에는 인도 최초로 자체 설계 AI 칩을 출시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 AI 칩 출시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서비스에 좀 더 특화돼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제 뭐 전력 효율이라던가 이런 거 맞게 만들겠다는 건데 뭐 인도에서까지 이렇게 자체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체 설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칩 설계는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칩 생산해줄 회사는 TSMC랑 삼성밖에 없잖아요. 네, 뭐 3나노, 5나노 정도는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이들 회사로 몰릴 텐데 만약에 TSMC로 일단 먼저 달려가겠죠. 그걸로 달려가면 이제 TSMC가 수혜보고 그 밑단에 이제 요즘은 이제 미세공정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하우스들의 역할이 좀 필수적이라서 GUC나 이제 알칩 같은 디자인 하우스들이 대만 회사들이 좀 이득을 많이 볼 것이고 이미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조금 경쟁력이 살아나서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가 많이 늘어난다면 뭐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그 자체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많이 올라간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HBM은 공통이에요. 공용입니다. 공용. 오히려 HBM 중심으로 재편될 수조차 있을 정도로 HBM은 공용이고 나머지는 그 각계예요. 그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패밀리스 중에서도 뭐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데도 막 11%, 7%대씩 상승을 했고요. 가온치스도 한 거의 17% 상승, AD테크 12% 상승, 뭐 코아시아도 7% 상승했고요. 에이징랜드는 TSMC 밴더인데 오늘 9%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좀 아쉬워요. 0.8% 상승으로 좀 끝났습니다. 하이닉스는 3% 상승했고요. 최근에는 계속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차트 모양 비슷한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부동산 사기에 제일 빨리 먼저 파는 게 삼성전자야. 큰 손해도 아니잖아 이제는, 그죠? 아무리 네. 봐도 그거 같아. 네. 그런가요? 네, 아무리 봐도 부동산 수요가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강세가 되니까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뭐 워낙 대장주격으로 많이 상승도 했고 실적도 어닝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24년도 매출 추정은 3조 5천억, 전년 대비 30% 늘어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7천억, 전년 대비 125%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6%대, 순이익은 5천억, 전년 대비 더블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니까 주가가 당연히 높을 건데 여기서 추가로 4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목표가가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26배, PBR은 8배가 넘습니다. 상당히 좀 높은 멀티플이 편이죠. 높아 보입니다. 근데 네. 이게 합당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은 28년도부터 29년도까지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를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지금 24년도잖아요. 네. 29년도 수주까지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하니까 조선 수준이네요. 네. 조선보다 더 나간 것 같아요. 조선도 한 27년 정도까지 차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28년일 거예요. 아, 네. 네. 이거 엄청나네. 전력기기는 뭐 이 29년도예요. 전력기기가 그렇게 만드는데 오래 걸리나? 신기하다. 네. 잘 몰라서 공부를 안 해봐서. 네. 근데 이게 또 수주가 몰릴 때는 이렇게 돼도 또 이제 깔고 쇼티지가 나면 풀리면 끝나는 거지. 한번 리드 타임 깔고 금방 주잖아요. 우리 또 네. 그 코로나 때 자동차 리드 타임 막 2년 3년 걸린다 했다가 풀릴 때 또 갑자기 막 다음 달에 준다 이러잖아요. 네. 캐파 확대를 하게 되죠. 보통은요. 네. 공급 증설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네. 근데 이 업체가 이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국내의 업체들 다 캐파 증설에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회사는 미국의 생산 기지를 구축해 뒀는데 네. 최근에 이제 중국산 배제 움직임까지 거론이 되니까 좀 반사수의 기대감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로 뭐 실적도 업사이클에 상당히 좀 쇼티지도 지속되고 있고 몇 년째 지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추가 확장 가능성도 좀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일렉트릭이 6%대, 효성중공업도 같이 6%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오늘 사실 아침에는 굉장히 좀 셌거든요. 반도체가 좀 가라앉을 때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네. 좀 후반엔 약했지만 그래도 생물보안법 요 기대감은 지금 뭐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올해 통과될 것이다 라고 여기저기 리포트에도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7월 달에 하원 대변인이 차기 정권 출범 후에 즉시 강력한 대중국 압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9월 중에는 차이나 위크를 통해서 생물보안법 등의 대중국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뭐 신영증권에서는 생물보안법은 국방수권법 등의 타법안의 하위 법안으로 통과가 되지는 않고 개별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고, 대선 일정과 무관하게 재정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넥스를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도 공장에서 6월부터 FDA 실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후에 미팅도 했는데 이 코멘트 받은 거를 반영을 해서 7월 달에 이제 보안 계획까지 제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지적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뭐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지금 주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좀 이 힘든 7, 8월 장에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셀트리온도 여기에 고객사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건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바이오 의약품의 최종 BLA 승인이 25년 초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쯤 해서 바이넥스도 이 CGMP 설비 인가가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도 같이 상업 생산을 시작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의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셀트리온이 사실 글로벌리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제2의 제3의 수주도 따라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같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바이넥스가 요즘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판보다 주가가 더 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가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렇기도 네. 하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비만 치료제에서 뭐 인벤티지랩 이런 데도 많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5%까지 상승을 했다가 상승분은 좀 반납해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도 그냥 단순히 임상 1, 2, 3상 해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보다는 이런 좀 플랫폼, 제형 변경 이런 바이오
텍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좋은 소식은 나오더라고요. 이제 MSD에서 알테오젠의 기술을 접목한 키트루다 SC 요 제형을 새롭게 임상 3상을 진행을 한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뭐 혈관 주사 제형을 이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게 알테오젠 기술인데, 요거를 이제 머크의 항암제하고 접목해서 키트루다 SC라는 새로운 임상을 좀 시작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네. 네, 폐암을 대상으로 하고 이번에는 키트루다와 키트루다 SC 요거를 1대1로 직접 비교하는 임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한번 적용되면 딴 데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전달 물질 체계니까. 그리고 그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약 만드는 거는 애매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술로 할 수 있는 거, 전달 물질, 그다음에 미국에서 중국 같은 경우 우시앱텍 같은 거 막 제약당하고 하니까, 뭐 우리 바이오 시밀러들 여기는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거지. IRA법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그 의상 증가 때문에 폭락했던 펩트론도 그 저기 글로벌 그 비만 치료제 회사한테 이제 물질 이전 계약 체결했고 이제 뭐 기술 이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면은 직접 생산까지 할 수 있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어제 증설을 한 거고, 또 그 회사가 비만 치료제 회사가 또 중국 그 우시앱텍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끊기면 또 국내에서 생산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대중국 견제 정책이 여러 업종에 좀 수혜를 많이 불러오고 있는데, 바이오 업종이 사실 좀 대표적인 수혜로 요즘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바이오 시밀러는 중국이 최고로 컸었어요. 제일 큰 나라였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뒤집히니까 한국이 또 다시 수혜를 보고 있는.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깜짝 놀랐던 게 펄어비스가 오늘 7% 하락을 했거든요. 왜 빠졌나 싶었는데, 그 게임스컴 2024라고 21일 날 큰 행사를 좀 개최를 할 건데, 북미나 이제 유럽권의 최대 게임 전시회래요. 근데 이제 내일이잖아요, 행사가. 붉은 사막을 최초로 내일 공개하려고 했는데, 일단 보스 이 하얀불 전투 영상을 19일 날 먼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K 세론이 나왔다라고 좀 하는데, 뭐 별걸 다 세론 맞나 싶습니다. 게임이 제대로 출시된 게 아니잖아, 저것은. 그렇죠. 뭐 영상 공개했는데 벌써 이제 여기다 대고 이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하고 영화 뭐 이런 거는 출시 전까지 올랐다가 출시하면 무조건 때려. 그냥 뒤도 보지도 않아, 애들이. 그러니까 참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리고 이번 주말에 영상과 이제 K-팝 한국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한국 최고 전문가 김윤지 수석과의 대담이 여러분 만나게 되는데요. 재밌을 겁니다. 좀 길지만 재밌으니까 보시고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처음 나오신 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조회수가 좀 나와야 저희가 또 부를 때 참 좋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